당대 최고의 록스타였던 데니 콜린스. 데뷔 초기에는 촉망받는 싱어송라이터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남이 만들어준 노래로 투 하나 돌면서 돈이나 쓸어 담는 노년의 록스타입니다. 아무튼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니 마약과 술 그리고 어린 애인이나 끼고 살면 그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무려 자신이 존경했던 전설의 팝스타 존 레논이 40년 전에 보낸 답장인데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편지를 받은 후 데니 콜린스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돌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간직했던 음악의 열정을 찾아 자작곡을 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투어행 전용기 대신 자신이 근신한 뉴저지행 비행기에 탑승한 데니 콜린스. 과연 이 노년의 록스타는 잊고 있었던 싱어송라이터의 열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혼을 담은 자작곡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발굴할 영화는 댄 포겔먼 감독의 2015년 개봉작 데니 콜린스입니다. 영화 데니 콜린스는 실제 포크송 가수인 스티브 티스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존 레논의 답장을 받게 된 스티브 티스턴의 사연을 성공에 찌든 노년의 록스타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재창조하였죠. 이 작품은 데니 콜린스가 편지를 받고 난 후 그가 잊고 있었던 열정과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이 작품에는 없는 존 레논의 존재일 겁니다. 역대 최고의 그룹 비틀즈의 일원이자 솔로로서의 대성공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까지 전설적인 인물로서의 면모를 두루갖춘 최고의 팝스타죠.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존 레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의 원천일 테고 숱한 음악 영화 중에서도 이 작품을 차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일 겁니다. 때문에 이 존 레논이라는 인물이 가진 존재감은 잊고 있었던 이상과 열정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데니 콜린스라도 그가 존경했던 전설의 팝스타인 존 레논의 편지는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영화를 보는 관객도 그것을 충분히 납득한다는 것입니다. 즉, 데니 콜린스가 만약 이 편지를 40년 전에 미리 받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는 일종의 가정법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리한 것은 영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존 레논의 음악들을 주요 장면 곳곳에 배치시켰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열렬한 환호를 받는 톱스타이지만 그 이면에 비춰진 고독감을 비추는 데는 워킹클래스 히어로의 둔탁한 기타 선율이 무게감을 더하고 데니 콜린스가 가족과 마주하는 순간에 흘러나오는 러브는 애틋함을 강조합니다. 존 레논의 편지를 받게 되는 극적인 순간에는 존 레논의 최고의 히트곡인 이매진이 깔리게 되는데 전율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하는 조력제이자 존 레논을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예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바의 팬들이 영화 맘마미아에 환호했듯이 존 레논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된 것은 합이 굉장히 좋았던 데니 콜린스의 알파치노와 그의 매니저 역할인 크리스토퍼 플러머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철없는 팝스타와 이를 시종케어 하는 매니저라는 설정이 오랜 버시자 일종의 보호자와 보호인의 관계로도 보였던 영화 라디오스타의 고니와 민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알파치노는 전반부에는 재치있는 입담과 능글맞은 성격이 마치 너구리를 연상케 하고 후반부에는 이상을 열망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마치 무기력한 늙은 호랑이의 이미지로도 보이는데 이 작품은 기존에 알고 있던 선 굵고 무게감 있는 알파치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존 레논의 음악만 언급드렸지만 이 영화의 음악은 알파치노가 부른 두 곡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훌륭한 것은 이 두 곡이 전 후반부에 선명하게 대조되는 데니 콜린스의 성격을 대변한다는 점입니다. 록스타 데니 콜린스의 벚꽃 연금급 히트곡인 Hey Baby Doll은 도입부에 능글맞은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그의 자작곡인 Don't Look Down은 열정과 이상을 찾고자 하는 데니 콜린스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존 레논의 음악의 활용도로 보나
이 데니 콜린스의 두 곡으로 보나 이 작품은 음악을 참 훌륭하게 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 나온 헤이 베이비돌 공연 장면이 실제 알파치노가 6,000명의 팬 앞에서 부른 공연 실황을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가수 역할로 나온 것이 이 영화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가창력으로 보나 공연 센스로 보나 처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존 레논의 편지라는 키워드를 지워버리면 영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상투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결말은 꽤나 독창적이고 성숙한 편입니다.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 몰입하다 보면 관객은 어느새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결말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강요로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결말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화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변화와 이상을 갈망하는 데니 콜린스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는 여기에 더해서 데니 콜린스와 자신이 버린 아들 톰 도넬리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부수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이 부자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데니 콜린스가 이미 오래전에 톰 도넬리를 버렸고 도넬리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탓에 평생을 원망하면서 살아온 그런 관계입니다. 때문에 엄마와 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아들이 더군다나 생모의 죽음에도 발길을 한번 안 비추는 아버지라는 작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재산으로 인한 물량 공세와 손녀에게 지극정성인 데니 콜린스의 모습에 감동하면서 결국 아들이 마음을 열고 데니 콜린스에게 다가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톰 도넬리는 이미 희귀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의 엔딩 직전에 데니 콜린스와 톰 도넬리가 함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데니 콜린스가 근심하는 아들에게 이런 내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의사가 들어오자마자 톰이라고 부르는지 도넬리라고 부르는지 보자는 것인데요. 만약 톰이라고 부르면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고 도넬리라고 하면 결과가 나쁜 것이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고 의사가 오자마자 하는 말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내기로 인해 아들 톰 도넬리가 한층 밝아져서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데니 콜린스가 아들에게 한 내기는 굉장히 시덥지 않은 농담에 불과합니다.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넬리는 의사가 올 때까지 겁에 질려서 보냈을 시간을 그 농담 하나로 인해 조금의 희망을 보게 되는 시간으로 바꿨다는 것은 도넬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구원인 셈입니다. 즉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데니 콜린스가 한 시덥지 않은 농담이 도넬리에겐 희망의 씨앗이 된 셈이죠. 여기서 다시 데니 콜린스가 존 레논의 편지를 받은 시점을 생각해보면 존 레논의 편지라는 것도 톰 도넬리에게 던지는 농담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의 데니 콜린스를 생각해보면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삶의 의욕이 완전히 없는 심리적인 환자입니다. 어떻게 봐도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저는 아마 데니 콜린스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딱 한 걸음 내딛는 게 두려웠을 뿐이죠. 그때 마침 존 레논의 편지가 날아온 것이고요. 그것을 최면 삼아 동기 삼아 데니 콜린스는 기어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데니 콜린스는 자신이 바랬던 삶으로 완전히 회귀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데니 콜린스와 같이 헤이 베이비돌을 부르며 투어를 돌아야 하고 남이 써준 곡을 신곡으로 내야 처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배드엔딩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데니 콜린스를 비극적이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익살스러운 유머로 넘겨버리죠. 데니 콜린스는 그 희망의 한 걸음을 통해 그의 아들을 찾았고 록스타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자작곡도 완성해내었고요. 이것은 상투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성숙한 고백인 것입니다.
즉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의 완전성과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가 있다는 영화의 고백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데니 콜린스는 진절이 나는 자신의 삶에 적지 않은 통증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고요. 바로 존 레논의 편지란 인생의 통증을 겪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딱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 데니 콜린스가 의지할 무언가였던 겁니다. 결국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으로 미비하지만 가치 있는 변화를 맞이하였고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제 삶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아직 딱 한 걸음 이어나갈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영화가 그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니 콜린스에게 도착한 존 레논의 편지처럼요. 끝으로 저는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전하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통증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알파치노와 존 레논으로부터.